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3.6%로 196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1.9%에 그칠 전망입니다.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런 저성장의 굴레에 갇혀있는 이유와 시사점은 무엇일까요? 먼저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월 63.3%까지 반등했습니다.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. 또 백인과 아프리카 출신 흑인들 간의 실업률 차이도 최소 수준입니다. 이런 완전 고용 그리고 아웃풋 갭이 소멸된 상태라면 노동자가 협상력을 얻고 임금 상승 및 인플레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.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연 3% 수준에 잡혀 있고 인플레도 1.7%에 머물며 목표치인 2%에 못 미칩니다. 올해 S&P 500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 추정치도 최근 4.3%에서 0.8%로 하향 조정됐습니다. 지난 7월에는 7.2%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. 그 요인을 국영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예전의 제조 설비 위주의 국영제 산업은 부가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투자는 안 합니다. 단 유지는 해야 하므로 사람은 필요합니다. 한편 맞춤형 위주의 신경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리서치 수준에 불과합니다. 결국 양쪽 모두 사람은 필요하지만 부가가치가 낮아서 종업원에게 높은 임금은 줄 수 없습니다. 지금 미국 고용 개선도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. 그래서 고용은 좋아 보이지만 소비나 성장이 약한 것이고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. 아직 국영제에서의 쉬운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는 곳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입니다. 중산층이 두터워져 구매력이 증가하니까요. 그러나 중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6%에 머물렀습니다.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측정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중국도 인구 노령화를 극복할 수 없고 또 이제는 대기 오염 등 환경적 제약 조건에 갇힌 모습입니다. 사실 과거에는 세계 인구가 미국의 경제 확장 덕에 먹고 살았고 지금은 중국의 확장이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? 세계 GDP 성장률에 있어 중국이 3분의 1을 기여하는데 중국조차 비틀거리면 어디서 성장 동력이 올 수 있을까요? 이제 세계는 당분간 성장을 포기해야 합니다. 시간이 갈수록 저성장의 증거들이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. 그렇다면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줄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. 여론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고만 치는 금융기관 그리고 하는 일 없이 세금만 받아가는 제도권 정부에 등을 돌릴 것입니다. 그 결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민간 금융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 안에서 공유경제도 확산될 것입니다. 지금은 제도권 정부가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지만 여론은 민간경제 쪽으로 향할 것입니다. 현재 규제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거대 플랫폼에 헤지펀드의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저점 매집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.